안녕하세요. 채널 OML입니다. 네, 오늘은 OML 포파일을 이용해서 파이썬 언어로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고 머신러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데이터와 분석 내용은 이 배경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뉴욕 집값을 예측해보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한 영상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파트 1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OML로 데이터를 로딩하고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라클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뤘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저는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ADW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미리 생성을 해놓은 OML이라는 이름의 인스턴스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에서 서비스 콘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콘솔로 들어가면 이 ADW에 있는 DB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빌트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개발 탭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OML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생성을 해놓은 사용자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이제 OML 인터페이스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워크스페이스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 여기서 네, 핸즈온 랩에서 핸즈온 랩이라는 프로젝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노트북이 있고요. 노트북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성을 해놓은 여러 가지 노트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새로 생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뉴욕에 있는 집값을 예측하는 노트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눌러주시면 이제 곧 생성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뉴욕시 집값 예측이라는 이름으로 노트북 세션을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옆에 있는 버튼들을 하나씩 볼게요. 버튼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시로 파이썬 임포트 OML이라는 패키지를 로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딩을 해주면 로딩을 해주면 이제 기다리면 이제 로딩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이제 run all 패러그래프는 이 해당 노트북에 있는 모든 패러그래프를 실행을 해주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주면 다 이제 실행이 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코드를 숨겨라 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반대로 아웃풋을 숨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웃풋을 다 이제 클리어 해줘라 라는 내용이고, 옆에 있는 휴지통 버튼은 이 노트북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없애주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익스포트는 해당 노트북을 이제 JSON 형태로 이제 내려주는 그런 버튼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은 또 이제 코드를 찾아주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뭐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파이썬이 들어간 이제 패러그래프를 이제 찾아내주는 이제 그런 버튼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네, 여기서는 이제 커넥티드 어떤 스키마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 넘어가시면 이 노트북을 실행하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단축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제 여기는 보시면 인터프리터 바인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인터프리터 목록이 있는데요. 인터프리터라고 하면 이제 특정 데이터 언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백엔드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OML의 경우에는 제플린 노트북 기반인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SQL 인터프리터를 제공을 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이 MD 같은 경우는 일반 텍스트 형식 지정 구문을 이제 HTML로 변환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지금 OML이라는 이름 데이터베이스에 로우, 미디엄, 하이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로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렬, 그러니까 즉 병렬이 아닌 이제 그 직렬 실행을 위한 최소 수준의 리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최대 데이터베이스 내 작업 수를 지원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미디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을 이제 병렬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고정된 수의 CPU 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 고정된 수의 CPU는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할당된 CPU 수의
1.25배로 제한된 수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 같은 경우는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병렬 수행이 가능한 이제 인터프리터인데요. 최고 성능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 작업이 가능한 수는 일반적으로 3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낮은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위에 목록에 날 테고요. 제가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올리거나, 그리고 이 로우 같은 경우는 뭐 비활성을 해주시거나 해서 이제 원하시는 설정을 해서 변경을 한 후에는 아래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노트북이 실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OMF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요. 네, 먼저 OML 모듈을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OML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나 뷰를 조작을 하고 파이썬 함수로 호출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OML 파일 모듈이에요. 그래서 해당 이제 패러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썬 언어를 실행을 하려면 이렇게 %파이썬을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뭐 SQL 문을 쓰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SQL 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또는 뭐 PLSQL 스크립트 작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실행하기 전에 호출을 먼저 해주시면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OML을 이제 임포트를 했고요. 이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같이 사용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SQL 디벨로퍼에 익숙하실 텐데요. 네, 이런 형태의 SQL 디벨로퍼를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 제 민지라는 사용자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이 뉴욕시 NIC 세일즈라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 개발 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작업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용자 어드민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넘어갑니다. 우선 여기 SQL로 넘어가겠고요. 네, 여기서 저는 저의 스키마에서 NIC 입력을 해주셔서 이 세일즈라는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라는 데이터를 한번 옆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실행이 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줄여서 보면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금 뭐 아이디도 있고 버로우 옆에 버로우도 있고 뭐 네이버 후드도 있고 뭐 빌딩 클래스, 텍스 클래스, 뭐 블락, 락 이런 식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의 이름이 NIC 세일즈인 걸로 봐서 이 데이터는 뉴욕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뭐 케글을 쓰겠습니다. 케글이라고 하면 2010년 설립 예측 모델 및 분석대의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 셋부터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하는 본인들이 직접 만든 코드나 그리고 그런 코드들 뽐내는 컴피티션 등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분석 데이터 셋이나 코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NIC를 입력을 하면 데이터셋으로 내려가면 NIC 프로퍼티 세일즈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 데이터셋을 저는 갖고 와서 사용한 건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12개월 동안 뉴욕시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판매된 모든 건물 또는 건물 단위의 이제 기록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제 NIC 롤링 세일즈 CSV라는 파일을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컬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있는 글로서리 오브 텀스를 보시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컬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면요. 옆에 있는 이제 아이디는 그냥 행넘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위치한 자치구의 숫자 코드예요. 그래서 뭐 구글에다가 또 제가 한번 NIC
borrow 쳐보겠습니다. 그럼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욕에서 자치구라고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 자치구가 5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럼에서 1이면 맨하탄, 2이면 뭐 브롱크스, 3이면 브루클린, 4이면 퀸즈, 5이면 스테튼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제가 주로 이제 데이터에서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 옆에는 이제 주로 주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네이버후드가 어딘지, 뭐 빌딩 클래스 어떤지, 블락, 락, 뭐 이런 식으로 쭉 주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옆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레지던셜 유닛 해가지고 거주 유닛,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닛, 그리고 소탈 유닛, 그리고 평방미터 등 있고요. 또 옆으로 쭉 넘어가시면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텍스 클래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텍스 클래스는 뭐냐?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4가지 세금을 등급을 매겨서 이제 뉴욕에서는 이제 할당을 한대요.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협동조합이나 콘도미니엄,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가스나 전화, 전기회사가 소유한 뭐 그런 부동산, 그 4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장, 창고, 차고 건물 같은 이제 클래스 1, 2, 3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옆으로 쭉 넘어가시면 저희가 타겟으로 지금 삼은 셀 프라이스, 그래서 집값이 얼만데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일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셋은 2017년도 한 해 동안 이제 그 수집이 된 정보이기 때문에 언제 이 아파트가 언제 팔렸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서 OM에서 사용할 건데,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 이동 없이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데이터를 이 OML로 지금 올려서 이제 분석을 할 건지를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에서 저는 총 이제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먼저 이제 살펴봤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제 어떤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릴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4가지 특징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투명 레이어와 프록시 개체, 그리고 인디비 알고리즘, 그리고 오토ML, 그리고 오토ML 쉽게 할 수 있는 오토ML UI 4가지 특징으로 이제 OML4 파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앞에 있는 첫 번째 특징, 투명 레이어와 프록시 개체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투명 레이어와 프록시 개체 설명을 위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OML에 대한 이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OML은 데이터의 이동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팅 환경으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살펴보고 머신러닝 할 수 있는 원스톱 머신러닝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파이썬 엔진으로 분석이 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리가 투명 레이어와 이제 프록시 개체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구현된 머신러닝 실행 처리 엔진이 OM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뉴욕시 데이터가 있는데 이 OML은 이 DB에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썬 엔진 위에 투명 레이어로 이제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 투명 레이어가 있고 제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제 뉴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뉴욕 데이터에 대해 프록시 개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 개체는 OML.frame 형태이고요. 이 프록시 개체는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뉴욕에 있는 그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고 이 데이터 테이블에 매핑이 설정이 되어 있는 프록시이고요. 이 프록시에다가 제가 어떤 파이썬 함수를 실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아까 임포트했던 OML 패키지에 이제 제가 시행한 함수가 오버로드가 되면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SQL 문을 생성을 해서 그 명령을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줍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결과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노트북에 있는 파이썬 환경으로 반환을 해주는 원리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이동 없이 OML 파이썬 분석을 이제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록시 개체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이 크로스탭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투명 레이어와 프록시 개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제가 아까 뉴욕 세일즈, NYC 세일즈라는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했는데 저는 테이블에서 NYC 세일즈라는 데이터를 갖고 올 거예요. 얘를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프록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프록시를 만들어 주려면 uml.sync라는 호스트를 통하면 이 프록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록시를 df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지. df를 보면 네, 데이터를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타입을 쳐보면요. UML 코어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이 아니고 제가 이 지금 파이썬 엔진을 불러드리는 프록시 객체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shape이라는 호스트를 해서 크기가 어떤지 볼게요. 그럼 총 이 데이터는 행이 84,548개이고 열이 22개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 84,548개의 데이터가 보로별로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보고 싶어요. 그 집계를 크로스탭이라는 호스트를 통해서 한번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라는 프록시에서 크로스탭이라는 함수를 버로라는 열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지금 반환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4,000개의 데이터가 보로우가 2인 애들은 7,000개, 뭐 보로우가 4인 애들은 26,000개 이런 식으로 지금 집계를 해서 결과를 보여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PPT로 좀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 DB에 구현된 OML에서 제가 이 NIC 세일즈 테이블에 프록시 df라는 이름을 생성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보러라는 열을 기준으로 크로스탭을 생성을 해줘라는 호출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럼 이 호출은 이 투명 레이어를 통해서 DB에다가 이 크로스탭이라는 파이썬 함수와 매핑이 된 SQL 문을 실행을 해준 거고 그 결과를 제가 보는 OML 노트북으로 이제 반환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이제 파이썬 함수를 실행을 해서 어떻게 프록시 객체와 투명 레이어를 통해서 파이썬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다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데이터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지금 데이터가 22개의 열이 있는데 너무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분석에 사용할 열과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열을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분석에 사용하지 않은 애들을 한번 드랍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뺄 거냐. 위에서 봤을 때 저는 네이버 후드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빼고 또 뭐 빌딩 클래스 카테고리 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가 살펴보고 이제 뺀 열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열들을 빼줘서 제가 새로 드랍트 df라는 이름을 저장을 할게요. 네, 실행을 해준 다음에 또 드랍트 df 한번 쉐입을 볼게요. 그러면 13개로 지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2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총 한 9개의 열을 지금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13개의 열로 제가 분석을 할 텐데 제가 분석에 사용하고 싶은 타겟 데이터는 마지막에 있는 이 세일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뉴욕의 집값이 어떻게 될 건데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 세일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려면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매트플랍 라이브러리에서 파이플랍 갖고 오고 PLD라는 이름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PPT로 넘어가면 이 OMF5에서 지원 가능한 모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OML.graphics hist drop df sale price 그 다음에 실행을 해줍니다. 네, 실행을 해준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 지금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쪽 범위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려 있고 이제 굉장히 적은 데이터들이 비싼 값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면 쭉 옆으로 가서 저희는 지금 세일 프라이스를 보는 거니까 이 세일 프라이스에서 옆에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요. 솔트 어센딩, 오름차순을 정렬하는 것도 있고요.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걸 보면 0, 값이 0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이제 오기입이 된 애들이겠죠. 왜냐면 뒷값이 0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디센딩, 내림차순을 정렬을 해보면 또 너무 비싼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살만한 집, 그런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가격에 있는 집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세일 프라이스를 좀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필터링을 할 거냐, 제가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 드랍트 DF에서 저는 세일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1억은 넘고, 그리고 또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뭐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뭐 500만 해서 뭐 50억, 1억 이상 50억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고 이거를 새로운 이름의 뭐 df filtered라는 이름의 데이터로 저장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한번 df filtered의 shape을 볼게요. 54,000개로 줄었어요. 아까는 한 84,000개 정도였는데 한 3만 개 정도 줄은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는 df filtered로 실행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대부분 뭐 원래 싼 값에 많이 몰려 있고 비싼 거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일 프라이스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의 조건에 맞지 않는 집들은 제거하기로 했어요. 조건들을 넣어서. 뭐냐라고 하면 평방미터가 잘못 기입된 애들, 0인 애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큰 애들, 지평수가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제가 이제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반개수도 빵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오기입된 애들일 수도 있고, 또 반개수가 너무 지나치게 잘못 기입이 되거나 너무 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저는 제외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줘서 저의 필터리 된 데이터의 전체 크기는 26,000 행이에요. 그래서 본 데이터 대비해서 나의 데이터가 얼만큼 줄었나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랭스를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30% 정도. 저는 원데이터에서 제 목적에 맞는 데이터는 한 30% 정도이고 이 데이터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석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데이터들의 형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아이디는 행넘버, 그리고 버로우는 뭐 지역, 블락, 랏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버로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라고 했어요. 그 얘는 1, 2, 3, 4, 5가 누메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카테고라이즈 된 애들이란 말이에요. 1은 맨하탄, 뭐 2는 브롱크스. 마찬가지로 옆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텍스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이 텍스 클래스도 아까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서 매겨진 세금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얘도 1이 낮고 2가 높고 이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라이징 된 애들을 제가 한번 범주형 변수를 좀 더미 변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카테고라이즈 캡 컬럼즈를 뽑도록 할게요. 아까 버러우랑 텍스 클래스 앳 타임 오브 세일을 뽑고 데이터를 두 가지로 나눠줄게요. 범주형 데이터랑 그리고 연속형 데이터. 그래서 저는 데이터 프레임 범주형은 우리가 필터했던 데이터에서 아이디는 우선 뽑아야 되고 그리고 캡 컬럼즈만 뽑아줘.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게요. 얘를 하나 뽑았고요. 반대로 그럼 뉴메릭도 뽑아야죠. df 뉴메릭은 df 필터드에서 아까 말했던 cat 컬럼즈를 없애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df cat 카테고라이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랑 지금 버러우랑 텍스트 클래스 범주형 애들만 지금 뽑혀져 있고요. 반대로 df 뉴메릭 하면 얘는 연속형 변수들만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속형 변수인 애들은 냅두고 얘네들을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변경을 해주냐? 저는 원핫 인코딩을 이용해서 이제 변경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면 범주형 변수를 0 또는 1 값을 가진 이제 하나 이상의 새로운 특성을 바꾸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원핫 인코딩 입력을 해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컬러에 레드, 옐로우, 그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원핫 인코딩을 바꾸면 이 컬러에 들어가 있는 전체 이 개수만큼 열을 만들어요. 레드, 옐로우, 그린 3개니까 3가지 컬럼을 만든 다음에 레드에 해당되는 애들은 레드 컬럼에 1, 나머지는 다 빵빵. 옐로우에 해당되는 애들은 옐로우에 1, 나머지는 빵빵. 이런 식으로 범주형 명수를 0 또는 1 값을 가진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럼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법으로 한번 우리가 df-cat로 만든 이 데이터 셋을 이 버러우랑 텍스트 클래스를 이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코드라는 이름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코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핵넘버 아이디를 넣고 그리고 컬럼을 넣으면 그 컬럼에 대해서 얘가 그 1 또는 0인 변수를 만들어주는 이제 제가 함수를 실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준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df-cat에 id라는 애를 넣어가지고 lessdf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달라는 이제 그 명령문 호출을 한 거고요. 실행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제 그 아까 원핫 인코딩의 기법을 이용을 해서 버러우랑 텍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0 또는 1인 여러 가지 열들이 쭉 만들어질 거고요. 그 열을 갖고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 열이 1 또는 0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걸 실행을 하면 none으로 되어 있는 값들이 있어요. none으로 되어 있는 값들을 1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번 더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값이 이제 실행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래에 있는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얘는 이 위에서 실행된 resdf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플레이스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논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0으로 바꿔줘 라는 걸 이제 실행을 한 건데 지금 돌아간 내용을 다시 보면 돌아간 거 보면 버러우가 옆에 쭉 행이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버러가 1, 2, 3, 4, 5였는데 이 ID 44번에 같은 경우는
괄호가 4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번에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빵빵빵빵이 들어가 있고, 얘는 또 텍스 클래스가 1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텍스 클래스가 1로 되어 있는 애들은 1이고, 나머지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넌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원하드 인코딩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범정 처리를 해준 거고요. 얘네들을 지금 넌으로 넌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또 0으로 바꿔주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해준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조금 기다리면 이제 되어 있고요. 얘도 한번 살펴보면, 실행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다 000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넌으로 되어 있는 값들이 변경을 해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df 카테고라이즈,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로 나눠졌던 것들을 이렇게 변경을 해줬으니까 그 범주형 변수랑 아까 나눴던 연속형 변수를 다시 합쳐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연속형으로 되어 있던 애들에다가 머지를 해줍니다. 근데 어떤 애들이냐? 지금 방금 위에서 제가 이 0으로 바꿔준 이 RESDF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데요. 어떤 거 위주로? ID 기준으로 어떻게 이너 조인으로 서피스는 없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저는 얘를 df total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해주면 이제, 아이고, 서피스. 네, 실행을 해주면, 네, 실행이 된 거고요. 한번, 그러면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d에다가 우리가 아까 나눴던 연속형 변수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셀프레스 옆에 이제 새롭게 저희가 만들었던 범주형 변수들의 더미 변수들이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df 토탈의 쉐입이 얼마냐? 라고 보면 총 행은 26,104개, 그리고 열은 19개이다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갖고 이제 인디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내용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오늘은 오라클 DB에서 OML 노트북으로 DB에 있는 데이터를 로딩하고 파이썬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인디비 알고리즘으로 머신러닝하고 더 쉽게 오토ML을 통해서 또 머신러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